이 방은 이제 내 거야. 한현성의 방을 둘러보는 진나영의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오릅니다. 진나영이 김마리의 저녁 초대를 받고 한현성과의 달리기 약속을 취소합니다. 나영은 한현성에게 전화해 707호님은 본가에 가서 식사하는 게 어떠냐고 유도를 하는데요. 한현성이 제대로 넘어갑니다. 진나영이 김마리와 한현성을 우연인 것처럼 만나기 위해 작전을 짠 건데요. 한현성은 진수지에게 가서는 돌아오라고 말하며 수지 옆에 있는 우리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데요. 마음은 이미 진나영에게 제대로 끌린 친절과 위로에 홀라당 빠진 넘어간 상태입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이 자신에게 다 넘어왔다는 걸 느끼고 한현성의 방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진나영이 사악한 걸 감안해도 한현성이 너무 쉬운 상대인 게 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현성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알아보는 눈도 없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걸 보니 진수지가 마음을 정리한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마리도 한현성이 진나영을 보는 눈빛이 사랑을 시작한 남자의 눈빛이라는 걸 직감하고 방주인이 괜찮다면 이라며 흔쾌하게 한현성의 방에 진나영이 들어가는 걸 허락합니다. 김마리는 또 왜 이렇게 쉽나요? 너무 허술합니다. 김마리는 한현성에게 진나영이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고 깊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깊이인 건지 깊이라는 말의 뜻을 김마리가 모르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남편 한진태에게는 너무 표독스럽게 해서 거의 집에서 쫓아냈는데요. 드러난 이야기는 한진태가 부주의로 김마리의 아들을 30년 전에 잃어버렸고 김마리는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진태가 김마리의 용서를 받으려면 마리의 아들을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요. 진나영과 장윤자가 너무 밉상인 악역인데요. 한진태가 악역이면 악역이 3명입니다. 그런데 한진태는 최선영에게는 너무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악역인 게 드러날지 최선영을 사랑하는 강우창과 사랑의 라이벌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현성과 김마리 모자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사리분별이 부족한 사람들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김마리가 매력적인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너무 바보처럼 행동하네요. 진나영이 한현성의 방에서 진수지와 한현성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이 방 주인은 나라며 벌써 한현성과 결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진나영의 정신세계가 열등감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최우리인데요. 장윤자가 마당집에서 수지를 나오게 해서 한현성과 결혼시키는 게 가족들의 살 길이라고 믿고 채우리를 찾아가서 수지는 해대병원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마당집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자는 최선영과 채우리가 성이 같은 것도 확인하는데요. 장윤자가 한현성에게 채우리와 진수지는 만날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나영은 이미 한현성과 결혼 확정인 것처럼 승리의 미소를 짓고 한현성의 방의 주인이 자신이 될 거라고 마음속 선언을 했는데요. 진나영이 진장수를 찾아가서 파양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다. 엄마 장윤자에게는 진장수가 사업도 망하고 더 이상 돈도 못 벌 것 같으니 이혼하라고 장윤자를 협박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장윤자가 싫다고 하면 지금 진장수랑 이혼하고 결혼식 끝나고 나면 다시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선택지를 줄 것 같습니다. 진장수가 배신감에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요. 박복선은 진나영을 지켜보며 싹이 노랗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진장수에게 해달라는 대로 파양해주라고 할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뇌피셜 전개는 진나영이 거짓과 뒷조사와 설계한 우연과 싸구려 위로로 한현성과의 결혼까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김마리든 한진태든 한현성이든 정신 차려서 진나영의 거짓을 밝혀내고 제대로 거짓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데요. 진장수와 박복선이 착한 며느리 최선영을 내쫓고 사채 쓰는 여자 장윤자와 그녀의 사악한 딸 진나영을 며느리와 딸로 받아들인 대가를 더 크게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영과 진수지가 27년 만에 모녀 상봉하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